병원 복도 끝에서 승현은 마이를 찾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병실 안에는 오름만 누워 있었다. 잠든 아이 옆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승현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앞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오름이 아빠에게. 승현의 손이 굳었다. 그는 급하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 자신이 너무 힘들다는 말, 그리고 며칠만 혼자 있고 싶다는 말. 승현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다. 곧바로 병실 밖으로 뛰어나왔다. 마이 어디 갔어요? 간호사가 놀라 바라봤다. 보호자분 말씀하세요? 네. 방금까지 여기 있던 사람. 아까 나가시는 건 봤는데. 어디로 갔는데요? 그건 저희도. 승현은 곧바로 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승우가 병원에 도착하자 승현은 편지를 건넸다. 승우가 읽고 형을 바라봤다. 형수 어디 간 거야? 몰라. 전화는? 안 받아. 승현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어제 너무 몰아붙였나 봐. 승우가 곧바로 말했다. 형수 잘못 아니야. 알지? 승현은 고개를 들었다. 승우가 다시 말했다. 형도 잘못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인데? 승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애가 아프고 눈물이 맺혔다. 내 아내가 사라졌는데.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승현은 병실 안에 오름을 바라봤다. 누구라도 미워해야 내가 버틸 것 같아. 승우가 형의 어깨를 잡았다. 마이 형수 찾아. 어디서? 일단 찾자. 승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같이 찾을게. 그 시간 마이는 혼자 버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오름의 사진이 화면에 있었다. 마이는 한참 아이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오름아.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당분간 못 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많이 사랑해. 마이는 녹음을 멈췄다. 보내려다가 다시 멈췄다. 결국 메시지를 저장만 했다.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마이가 도망치고 싶은 것은 오름이 아니었다. 병원도 아니었다. 자신이 엄마라는 이유로 매일 스스로를 심판하는 삶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었다. 아이의 병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다. 승현에게 미안했고 영주에게도 미안했다. 무엇보다 오름 앞에서 계속 웃을 자신이 없었다. 마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같은 시간 서촌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가족들이 모였다. 지우가 도희와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부터 선경과 중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중빈은 식탁 앞에 앉아 지우를 바라봤다. 다시 생각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경이 말했다. 도희가 잘못한 건 알아. 지우가 피식 웃었다. 알면서도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선경은 딸 방문을 한번 바라봤다. 도희 지금 많이 불안해. 그게 제 책임입니까? 지후야. 중빈의 목소리가 굳었다. 말 조심해. 지후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 계속 조심했어요. 뭘? 도희 상처받을까봐. 지후는 손을 모았다. 도희 화낼까봐. 그리고 천천히 부모를 바라봤다. 그래서 잘못한 것도 모른 척했고. 선경이 말을 막았다. 누가 모른 척하래. 결국 그러라고 했잖아요. 선경의 얼굴이 굳었다. 지우가 말했다. 도희가 진희 씨한테 무슨 짓을 해도 진희 얘기는 하지 마. 왜요? 또 걔 때문이라고 할 거니까.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진희 씨 때문 아니에요. 중빈이 물었다. 그럼 왜 헤어져? 지우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제가 도희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그 말에 선경의 표정이 무너졌다. 문 안쪽에서 듣고 있던 도희도 그대로 굳었다. 중빈이 말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매일 똑같아야 하는 줄 알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중빈은 단호했다. 엄마와 아빠는 도희 못 버려.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 버리래요? 너도 그거 알아도. 지후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저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지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희 가족까지 버리라고 한 적 없어요. 중빈을 바라봤다. 저하고 도희 관계는 제가 결정할 겁니다. 지후가 자리를 떠나자 도희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선경이 따라갔다. 도희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선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희야. 도희가 돌아봤다. 눈물은 없었다. 엄마. 응. 정말로 걔 거 훔친 거야? 선경이 놀랐다. 뭐? 진이 패드. 도희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도 나 의심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왜 물어? 선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한테만 말해.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 도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몇 번을 말해. 선경은 딸 표정을 살폈다. 도희가 웃었다. 엄마도 결국 똑같네. 도희야. 내가 거짓말 많이 했으니까.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진짜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지. 선경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는 믿어. 방금 의심했잖아. 선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희는 침대에 앉았다. 처음으로 자신이 만들어온 거짓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그 시각 중빈은 또 다른 일에 신경이 쓰여 있었다. 사빈이었다. 며칠 전 우연히 들은 이야기. 사빈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말. 심지어 프로포즈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중빈은 비서에게 물었다. 준비 잘 돼가고 있지? 비서는 잠시 당황했다. 무슨 준비 말씀이십니까? 사빈이 만나는 여자 알아보는 거. 아직 확인 중입니다. 중빈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아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요. 인상착의가. 중빈은 자신이 들은 특징을 하나씩 말했다. 나이는 사빈이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어리고. 잠시 생각했다. 차림은 단정하다고 했고. 비서가 받아 적었다. 중빈이 덧붙였다. 서촌 근처에서 자주 만난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께서 왜 그렇게 궁금해하십니까? 중빈은 눈을 흘겼다. 친구 일인데 궁금할 수도 있지. 친구분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인간이 말 안 하니까 그러지. 중빈은 휴대전화를 들어 사빈에게 전화했다. 사빈은 영주와 만나고 있었다. 영주가 전화를 보며 웃었다. 받아요. 중빈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사빈은 전화를 받았다. 왜? 중빈은 바로 물었다. 너 여자 생겼지? 사빈의 얼굴이 굳었다. 영주가 옆에서 듣고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딱 걸렸네. 뭐가? 목소리 변했어. 사빈이 한숨을 쉬었다. 나중에 얘기해. 중빈이 웃었다. 프로포즈 한다며. 영주가 사빈을 바라봤다. 사빈은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영주가 물었다. 누가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사빈 씨. 네. 프로포즈 준비했어요? 사빈은 난처하게 웃었다. 했었습니다. 했었다. 영주 씨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영주가 입술을 깨물었다. 사빈은 웃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반지는요? 했습니다. 영주의 눈이 커졌다. 진짜 샀어요? 사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주가 웃었다. 보여줘봐요. 안 됩니다. 왜? 받으실 때 보셔야죠. 안 받으면? 사빈은 영주를 바라봤다. 기다려야죠. 영주의 웃음이 조금 잦아들었다. 사빈은 진지했다. 저는 꼭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주가 그를 바라봤다. 꼭 난 그런 거 안 중요해. 사빈이 웃었다. 뭐가요? 반지. 영주는 손을 내려다봤다. 결혼식.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다. 남들이 뭐라 하는 것도. 사빈이 물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영주는 사빈을 바라봤다. 사람. 사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영주가 웃었다.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 사비는 말없이 영주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영주도 빼지 않았다. 하지만 중빈의 의심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비서에게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멀리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빈과 한 여성이 함께 걷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중빈은 사진을 확대했다. 익숙한 옷차림, 익숙한 뒷모습. 중빈의 표정이 굳었다. 설마. 다시 확대했다. 노영주? 중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내려다봤다. 한편 진희는 출근하지 않았다. 아침부터 작은 작업실에서 새 그림을 정리했다. 회사에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처음 맞는 아침이었다. 세리는 딸 방문 앞을 서성이다 안으로 들어갔다. 진희가 말했다. 노크 좀 해요. 세리는 딸 얼굴부터 살폈다. 잘렸어? 진희의 손이 멈췄다. 그렇게 바로 물어요? 아니, 맞아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진짜 잘났어? 네. 미쳤네. 세리는 곧바로 가방을 들었다. 진희가 물었다. 어디 가요? 중빈인가 뭔가 하는 사람 만나러. 진희가 엄마 손목을 잡았다. 가지 마요. 왜? 엄마 가면 더 싫어할 거예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나 때문에 잘린 거잖아. 진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리는 그 침묵에 상처받았다. 역시. 또 왜요? 너도 나 부끄럽지. 진희가 한숨을 쉬었다. 그 얘기 또 해요? 내가 내 엄마라서. 엄마. 내가 첩질이나 한 여자라서. 진희가 얼굴을 굳혔다. 그만. 세리는 멈추지 않았다. 내 인생 망친 거 맞잖아. 그때 영주가 들어왔다. 너 또 왜 그래? 세리가 돌아봤다. 영주는 세리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봤다. 애 힘든데 왜 너까지 달라붙어? 세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언니는 빠져. 왜 빠져? 우리 모녀일이야. 진희가 싫다잖아. 세리가 비웃었다. 언니 요즘 진희 편 많이 드네. 영주의 표정이 굳었다. 또 시작이야? 세리의 눈물이 차올랐다. 100년 전만 해도. 영주가 쳐다봤다. 세리가 쌓인 감정을 터뜨렸다. 이렇게 첩이랑 대화할 수는 없었을 텐데. 진희가 눈을 감았다. 엄마. 영주의 얼굴도 굳었다. 세리가 계속 말했다. 그래. 내가 첩이야.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언니 남편 빼앗은 여자. 영주가 말했다. 누가 지금 그 얘기하지? 언니는 좋겠다. 뭐가? 본부인이고. 세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제는 사랑해주는 남자까지 생겼고. 영주의 눈빛이 달라졌다. 진희도 세리를 바라봤다. 영주가 낮게 말했다. 나 세리. 세리는 웃으며 울었다. 왜? 도대체 30년 전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영주가 처음으로 큰 소리 쳤다. 민기 죽었어. 세리의 눈물이 멈췄다. 나도 이제 그 사람 났어. 영주는 자신을 가리켰다. 너도 좀 놔. 언니는 쉬우니까. 뭐가 쉬워? 언니는 피해자잖아.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세리가 말했다. 나는 평생 가해자로 살아야 되잖아. 진희가 그 말을 듣고 엄마를 바라봤다. 세리는 울면서 말했다. 뭘 해도 나세리는 불륜녀. 영주도 눈물이 맺혔다. 세리는 진희를 가리켰다. 내 딸은 불륜녀 딸. 영주가 다가왔다. 그래서 내가 진희까지 그렇게 부르면 돼? 세리가 멈췄다. 세상이 욕한다고.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 자신까지 욕하면 진희는 누구한테 기대?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희는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세리가 딸을 바라봤다. 진희가 말했다. 저 안 망했어요. 진희야. 회사 하나 잘렸다고 제 인생 안 끝났어요. 세리의 눈물이 떨어졌다. 진희는 단호했다.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해요. 뭘? 엄마 인생 끝난 사람처럼 말하는 거.
세리는 결국 딸을 끌어안았다. 영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방을 나갔다. 그러나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세리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자신에게 새로운 사랑이 생긴 지금, 세리는 아직 30년 전 차민기와 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중빈에게 불려갔다. 중빈은 곧바로 물었다. 도희랑 정말 끝낼 거야? 네. 다시 생각해. 결정했습니다. 중빈의 표정이 굳었다. 도희 내가 버리면 더 망가질 수도 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못 헤어진다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제가 도희 치료할 사람 아니잖아요. 중빈은 말문이 막혔다. 지우가 이어 말했다. 가족이 지켜주세요. 너도 가족이야. 지우는 잠시 멈췄다. 그래서 더 이상 연인인 척 못합니다. 그 시각 도희는 혼자 밖으로 나왔다. 휴대전화에는 누군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다. 패드 사건 관련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도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발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도희가 답장을 보냈다. 누구세요? 곧바로 답이 왔다. 당신이 찾던 사람. 도희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승연과 승우가 마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이 친정에도 연락했다. 아는 지인들에게도 전화했다. 아무도 마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승연이 결국 영주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마이가 없어졌어.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뭐? 병원 나갔어. 어디로? 몰라. 영주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세리와 진이도 따라 나섰다. 승연은 병실에서 오름을 보고 있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물었다. 엄마는? 승연이 대답하지 못했다. 오름이 다시 물었다. 엄마 어디 갔어? 승연은 애써 웃었다. 잠깐 갔어. 언제 와? 승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 오름의 침대 옆에 있던 태블릿에 알림이 떴다. 승연이 바라봤다. 예약된 음성 메시지였다. 보낸 사람. 마이. 승연의 얼굴이 굳었다. 메시지를 재생했다. 마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름아. 승연은 움직이지 못했다. 엄마가 당분간 못 와. 오름이 화면을 바라봤다. 엄마? 마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가 많이 사랑해. 승연의 눈물이 떨어졌다. 오름은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 승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나 때문에 간 거야? 승연은 곧바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오름의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아파서? 아니야. 승연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야. 그때 승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승우가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던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라고요? 승연이 고개를 들었다. 승우는 형을 바라봤다. 형. 승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이 찾았어? 승우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승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디 있어? 승우가 입을 열었다. 형수 휴대전화만 발견됐대.